백주대나 새 검찰의 이 파렴치한 조작 범죄가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접하셨겠지만 정치검찰들이 다름 아닌 그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악마화하고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겠다라고 정말 이 아득바득 이를 갈면서 해왔던 일들, 그 무리한 어떤 아주 억지스러운 수사기소들, 특히나 그 중에서 작년 3월에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공판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표지가리를 하고 짜깁기 된 그 위법한 어떤 위조 공문서를 들이밀고 그걸로 증거 조작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확보한 사건이 이게 명확하게 터졌죠. 이게 증거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1년 12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그 방송에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때 알지 못했다, 재직 중에 알지 못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발언을 두고서 검찰이 이거 허위사실공표다, 공직선거법상의 이거 위법한 행위였다 라고 해서 22년 9월에 이제 재판으로 결국 이 사건을 넘겨버린 그 일에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란의 조작 사건이. 근데 이 논란의 조작이 어디서 발생을 좀 더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검찰이 작년 3월에 이제 공판을 할 때 이재명 대표 혐의 입증의 주요한 내용이라면서 전 성남시 기업지원과장의 최모 씨의 진술을 이제 제시를 한 것에서 발생을 한 건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다라는 공문을 직접 결제를 했다, 이걸 최모 씨의 진술이 있었다라고 들이밀고, 그리고 최모 씨의 진술과 결제를 했던 문서들을 들이밀면서 검찰은 봐라, 이렇게 빼박 증거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처장이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도 이미 결제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주장하는 해당 결제 서류, 이걸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걸 입수를 해보니까 2014년 12월 2일날 결제된 서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건이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딱 작성된 최초의 공문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2월 2일날 결제된 해당 문서에서 공사 측 참여자로 김문기 전 처장이 없었죠. 그 김문기 처장이 없었고 이모 씨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김문기 전 처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던 그 안에. 그런데 이거를 이후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모 씨를 김문기 전 처장으로 변경한다라는 공문을 이거를 성남시로 보내죠. 성남시로 보내서 시가 이거를 반영을 해서 2014년 12월 24일에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12월 24일 수정된 서류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기가 포함되지 않았던 12월 2일의 결제 서류는 이재명 대표가 알겠죠. 근데 12월 24일 김문기가 포함된 서류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결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당시에 이를 인지하기는커녕 관련 변경 공문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그 전 성남시 기업지원과장의 최모 씨를 신문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JTBC 방송 화면을 캡처를 해서 한 서류를 흐릿하게 보이는 그 문서 자료를 화면에 띄워서 보여주면서 한쪽에는 12월 2일 이재명 대표가 결제한 문서의 표지를 띄운 거고요. 그 흐릿한 문서를. 그리고 또 한쪽에는 김문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12월 24일자 수정된 문건을 함께 보여주면서, 자, 똑바로 말해 이거. 최초 결제 공문이던 12월 2일자에 김문기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증인 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표지가리를 해놨으니까 최 전 과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시 결제 서류를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벅찰 텐데, 뭐야, 표지해보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결제를 하셨었네? 이렇게 기억이 조작이 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게 진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 전 과장의 어떤 위증이 아니라 이거는 명백히 검찰이 조작 증거로서 이 진술을 유도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지와 속지가 전혀 다른 문서끼리 합쳐놓고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서는 검찰 측에서 허위 진술을 끌어내고 이게 마치 정상적으로 진술을 확보를 한 것이냐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제시를 하면서 검찰이 진술을 할 때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올려놨던 자료인데 이렇게 했죠. 자, 2014년 11월경에 기업지원 과장으로 이 문서를 결제한 것이 맞나요?
또 다른 질문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동규, 김문기가 포함된 2014년 11월 문서에 이재명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럼 이재명은 국외 출장 2달 전인 11월에 이미 김문기가 국외 출장에 동행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냐? 이렇게 자신들이 위조한 내용을 기반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를 한 거예요. 명백한 위법행위죠. 이 형법 제155조 1항에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또는 변조했던 것, 이를 또 증거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증거 조작 범죄를 검찰에서 아무렇지 않게 신문 과정에서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사건이 이게 다가 아니죠.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회유, 협박을 통해서 그 진술 조작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조작 증거들이 드러나고 회유와 협박을 하는 증거도 드러나고, 2013년에 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서 재미를 봤다가 결국은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고서 이거 명백한 간첩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칭해지는 검찰의 이 조직적인, 계획적인 이 조작 범죄 대형 사건이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벌써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근데 10년이나 이상 지난 그 시점에서 또다시 백주대낮에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나선 것, 이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관련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이 감찰 조사도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완전히 지금 깜깜이인 점을 두고 보게 되면, 지금 결국은 저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현 정권의 이해관계, 더 적극적으로 또 심지어는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항의 방문을 했어요, 법무부에. 근데 그 제1야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없으니까 못 만난다 쳐요. 그럼 그건 둘째 치더라도 차관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관이 뭐라고 합니까? 현직 의원만 면담 대상이니까 안 한다, 그렇게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시했죠. 위법적 행위로 사법부를 유린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째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 조작 범죄가 일상인 범죄 집단, 관련 검사 탄핵과 처벌은 물론이고 특검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 조작 수사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윗선에 누가 있을지는 짐작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